안녕하세요. 친절한 양약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되게 반가운 환자분이에요. 제가 한 5년 전에 이분의 남편분을 건선을 관리해드렸던 분인데, 지금도 잘 관리가 되고 계셔서 지금 피부 너무 좋은 상태라고 하시는데, 와이프 되시는 아내 되시는 분인데 5년 전에도 뵀었는데 그때도 잠깐 상담을 했어요. 몸이 어딘가 좀 안 좋으시더라고요. 그래도 남편분 관리가 우선은 중요하니까 조금 이따가 할게요. 그리고 나서 또 한 3년 전쯤 또 다시 한번 연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랜만이에요. 남편분 어떠세요? 그랬더니 너무 괜찮으시다고,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저 좀 상담을 좀 하려고요. 그래서 그때 건강이 조금 관리를 해야 되는 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상담만 하고 좀 더 지켜본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좀 우려가 되고 있었던 분인데, 거의 또 한 2년 반이 더 지나서 저한테 또 연락을 주셨어요. 약사님, 저 조기 폐경 됐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약사님의 조기 폐경 관련 영상을 보고 다시 연락을 드렸습니다. 제가 올해 들어 온몸이 아프고 두통이 심하고 생리불순이 지속됐는데, 얼마 전에 호르몬 검사를 결과를 보니까 에스트로겐은 하나도 없고 갱년기 수치 FSH를 말씀하시는데 30이 넘는다고 조기 폐경이 의심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 달 후 다시 검사하고 호르몬 치료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현재 만 42세십니다. 약간 좀 과체중이시거든요. 그래서 검사 결과를 보니까 특별한 건 없었는데, 우선 중성지방이 200이 넘게 중성지방이 또 높은 편이었고, 그리고 좀 심장 자체에 좀 약간 문제점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의 그 상담은 조기 폐경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도 조금 관리를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조기 폐경이 되셨네요. 그래서 조금 이른 나이였는데요. 저 잘 될 수 있겠죠? 그래 말씀을 하셨는데, FS 수치가 30대였기 때문에 사실 23, 25 정도 되면 폐경 진단을 받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FSH가 막 상승하기 시작해요. 그건 FSH라는 수치는 우리 몸에서 에스트로겐이 분비가 정상적으로 되라고 나오는 뇌에서 나오는 뇌하수체라는 곳에서 나오는 에스트로겐 만들으세요 라고 명령을 하는 호르몬인데요. 그 호르몬 수치가 보통 10 안팎에서 그 정도면, 그 정도 명령을 내리면 난소에서 잘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게 20이 좀 넘어가고 30이 넘어가면 이제 거의 호르몬이 잘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더 많은 자극을 주는 거거든요. 아무리 자극을 해도 계속 못 만들어내잖아요. 난소는 기능이 이제 쇠퇴됐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만들어 아무리 명령을 해도 안 되는 그 시점이 이제 100, 120, 130까지도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약간 지금 초기예요. 그래서 좀 빠르게 개선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렇게 기대를 걸었지만, 또 환자분들마다 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좀 지켜보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좀 빠른 시간 내에 또 회복이 되실 수도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관리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루가 지났는데 이런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저는 하루 먹고 다음 날부터 살이 말랑말랑해지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이유가, 중성지방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제가 다른 분들보다 오메가3 용량을 거의 한 2배 정도 가까이 썼습니다. 뭐 2배까지는 아니고 한 1.5배 이상을 썼어요. 그래서 피부가 더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잘 생활을 하시고요. 벌써 한 달이 됐네요. 그래서 컨디션은 어떠세요? 하고 여쭤봤더니, 처음 2주는 기운도 나고 했는데 감기 걸리고 2주 넘게 골골하다가 생리를 하려고 하나 하는 싶은 생각이 온몸이 쑤시고 또 아프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상태가 최근에
있었는데 생리는 없어요. 유난히 온몸이 쑤시고 한 날은 기분도 너무 우울하고, 그런데 영양소를 먹고 나니까 2, 3일 지나고 또 낫기는 하네요. 그래서 마음 편히 하시고 관리하시다 보면 좋아지는 날이 분명히 올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에스트로겐이 부족해서 폐경이 되는 게 아니라 프로게스테론이 바닥을 보면서 폐경이 되는 거고, 프로게스테론이 바닥을 보면 에스트로겐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스트로겐은 난자를 성숙시키고 그래서 배란이 되고, 배란된 난자가 내 몸 안에서 다시 이제 정자와 만나서 수정이 돼서 이제 임신을 하게 만드는 호르몬이 프로게스테론인데, 프로게스테론이 없으면 더 이상 난자를 성숙시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임신을 시키는 호르몬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트로겐이 부족해서 폐경된 게 아니라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거나 어쨌든 다른 기전으로 인해서 프로게스테론이 떨어지면 나오는 거니까요. 마음을 편하게 가지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정말 많이 중요하다. 제가 앞서서 조기 폐경에 대한 영상을 찍으면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불안해 하시거나 그러시면 프로게스테론 안 만들어져요. 불안해 하시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면 우리 몸에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요. 그 호르몬이 분비되는 과정에서 보면 프로게스테론이 저하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편하게 가지셔서 그러면 석 달은 지나야만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욕심내시면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긍정적인 분들이 빠르게 좋아집니다. 제가 세상 긍정적이었는데 갱년기 너무너무 힘드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비타민 D를 좀 추가해 드릴게요. 좀 긍정적이지 못하고 우울감에 좀 도움이 되는 그게 비타민 D거든요. 그래서 제가 쓰고 있는 그 비타민 D 제제를 사실 한 3개월만 복용을 해도 비타민 수치가 굉장히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비타민 D 그 학회를 가보니까 우리가 비타민 D를 골격계, 칼슘 흡수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비타민이라고 가장 고전적으로 알고 있는 비타민 D의 효능은 그런 건데요. 실질적으로 현대에 있어서 비타민 D의 효능의 첫 번째를 꼽는 게 우울증 개선이에요. 그래서 비타민 D 검사를 했는데 너무 바닥에 있다. 그러면 병원에서 보통 주사를 많이 맞기도 하는데요. 먹는 제제도 요즘에는 주사 못지않게, 아니 어쩌면 주사보다 더 안정적으로 비타민 D 혈중 농도를 올리는 걸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3개월만 드셔도 많이 좋아지실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조금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났는데, 약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호르몬 검사를 다시 했는데 에스트로겐 수치도 올라오고 FSH도 정상 범위라고 하네요. 그래요? 너무 잘 됐어요. 네. 생리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달 지나고 한 달째 됐을 때도 생리는 기미가 없어요 라고 하셨는데, 불과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생리를 다시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너무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또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도 조기 폐경인데 그러면 한 달 일주일 만에 다시 생리를 할 수 있을까라고 또 기대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분의 사례를 오늘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좀 빠르게 조기 폐경의 진단을 받으시고 바로 이렇게 관리가 가시면요, 좀 굉장히 빠르게 효과가 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런데 이 시간이 오래오래 지나서 FSH가 100 근처 가면요, 100에서 다시 20 안쪽으로 떨어진 데까지 당연히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난소의 기능은 계속 쇠퇴를 하고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조금 빠르게 인지하시고 병원에 가셔서 검사하시고 지금의 나의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를 아신다면 폐경된 이후에 바로 관리 들어가시면 더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말씀을 오늘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 두통이 자주 있는데 갱년기 영향인 건지, 오늘도 두통이 너무 심해서 진통제를 먹고 있는데 약국에서는 혈류가 공급이 안 돼서 그렇다고 하는데 여기에도 도움이 될까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뇌 검사까지 MRI까지 다 찍어 보셨는데 아무런 특이사항이 없으시대요. 만약에 그렇다면
혈류 공급도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달부터는 제가 철분제를, 천연 철분제를 좀 드렸어요. 이게 철분제가 들어가면 철분제 자체가 혈류를 좋게 하는 게 아니라 혈관 속에 들어있는 철분이 늘어나면서 산소 공급이 뇌까지 잘 되기 때문에 두통이 좀 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두통의 원인은 사실은 굉장히 많지만 뭐 스트레스로 혈관이 수축해서 생길 수도 있고요. 빈혈이 있었어도 그럴 수 있는데 우선은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거는 이제 환자분들의 또 몫이니까요. 제가 철분제를 같이 드리면 뇌내 혈액 공급이 잘 돼서 좋아지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그 혈관이 뇌의 조직을 신경을 누른다 그러면 이건 좀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영양소가 그렇게 빠르게 효과를 보시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선 일단 철분제 드셔보시면서 한번 지켜보시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생리도 축하드려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시면서 또 다시 피부가 말랑말랑해지는 느낌이 드네요.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을 계기로 전화 유복이 되실 수도 있어요. 아름다운 여성이 되실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달이 또 지났습니다. 두통이 많이 좋아지셨다. 그러니까 호르몬 영향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철분제도 또 이게 도움이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우울감도 상당히 많이 좋아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 이제 눈이 많이 왔었는데요. 이 영상을 찍는 그 메시지를 보내셨던 시기가 이제 한 겨울이에요. 12월 23일 날이네요. 이제 크리스마스 쯤 됐을 때 눈이 너무 많이 온다고 이쪽 군산은 어떠냐고 이런 메시지를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컨디션은 어떠시냐고 그랬더니 많이 기분도 너무 좋고 생리도 다시 하게 돼서 너무 좋으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크리스마스 때 제가 사실은 오케스트라를 해서 바이올린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워낙 좀 첼로를 많이 좋아해서 그러다가 또 첼로 음악이 굉장히 저음이잖아요. 그래서 심신의 안정감을 찾아서 너무 좋아서 첼로를 하다가 요즘에 제가 기분이 많이 좀 업이 됐나 봐요. 어렸을 때 바이올린을 배웠었는데 다시 그렇게 고음으로 연주하는 걸 다시 배우고 싶어서 바이올린을 다시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크리스마스 영상으로 오케스트라 제 연주했던 영상을 보내드렸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너무너무 좋아 보인다고 하시면서 사실은 저는 밴드에서 드럼을 치거든요. 회사 동호회에서 드럼을 치신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제가 환자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게 음악이 됐든 운동이 됐든 나를 위해서 뭔가 투자하는 시간과 또 비용도 많이 들겠죠. 그런데 그걸 통해서 내 젊음이 이렇게 조기 폐경으로 좀 고생을 하고 계신다면 새로운 삶의 전환. 저도 제가 폐경이 되고 나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근데 제 결론은 뭐냐면 재밌게 살아야지. 그리고 나를 위해서 좀 이기적으로 살아야겠다. 나를 위한 시간 그리고 비용. 아이들한테만 집중하고 일에 집중하고 치여 살다가 이제 나한테 투자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었던 시기여서 이제 음악 활동하면서 제가 즐겁게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악을 하시는 것도 악기를 배우시는 것도 굉장히 즐거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루하루 뭔가 배워가면 오늘과 내일이 다르다는 걸 느끼실 수 있잖아요. 그게 뭐 피아노가 됐든 다른 악기가 됐든 또 운동이 됐든 배워가는 무언가를 찾아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드럼 치신다고 해서 한참 동안 또 카톡으로 수다를 떨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혹시 조기 폐경 환자분이 계신다면 이제 나를 위해서 투자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영양소를 챙겨서 드시는 것도 결국은 나를 위한 과정이거든요. 이제 좀 내 내면에서 내 몸에서 내가 어떤 그 신호를 보냈을 때 내가 그걸 자각하고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